자, 3번 볼 거고요. 사업과 어떤 법률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네 질문 할 거야. 7강에 3, 4, 8강에 1, 2. 지금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어렵고요. 이따가 할 8강에 3번 질문이 역대급으로, 8강이란다. 11강에 3번 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질문이야. 아마 이번 수능 특강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그 문법 아니에요? 문법이야. 근데 이게 문법인데 이 문법을 너네가 풀기 위해서도 아마 해석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쟤 때문에 쟤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시험 범위가 조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쟤를 빼거나 원래는 이제 뭐 짝수번, 홀수번 이랬거든. 제가 아까 홀수번에 있었으니까 시험 범위에 짝수번만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당연히 어법이 아니라 내용을 묻는 문제로 나오겠지. 근데 저걸 깊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주제문 찾는 거, 주제 물어보는 거, 그 정도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3번부터 보면요. 이상적으로 사업은 필요로 해요.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대요. 이 안정적인 환경이 왜 필요하냐? 그 안에서 to operate 운영이 되거든. 즉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 라 그랬어. 일단은 사업과 안정적 환경의 어떤 얘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사실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왜? 이상적으로 라 그랬잖아. 이상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돼.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나 the framework of law라고 하면은 법률 체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법률의 이 틀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법률 체계는요. 근데 이 법률 체계 뭐 하는 거야?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이 법률 체계는요. be subject to 하면 영향을 받는다 라는 의미였지. 영향을 받아요.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요. 바로 뒤에서 지금 반박을 해준 거예요. 그치?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해.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화가 생겨요. 에 대한 얘기요. 자, 근데 이 안정적 환경과 변화가 뭐랑 관련된 건지 이미 얘기를 해줬지. 뭐랑 관련된 거? 법이랑 관련된 거. 사업에서 법이 계속 바뀌어가 이 글의 1당 키워드인 거야. 자, 그래서 부담이 있어. 어떤 부담이 있냐? Keep up to date 하면은 최신으로 유지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부담은요. 완화될 수는 있어요. 약간은. 뭐 함으로써 그 완화될 수 있냐? 이용하면 돼. 전문가들을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의 어떤 사무 변호사, 자문 변호사 같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가장 최신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러한 영역에서요. 예를 들어서 세법이나 아니면은 회사법 같은 이런 영역에서 가장 최근의 발달 사항,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알려줄 수는 있지. 그렇게 되면은 최신을 유지해야 되는 나의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 라고 했는데 nevertheless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역접이 됐어요.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들은 여전히 필요해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스스로를 유지해야 된대. 뭐 하도록? inform 하면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informed가 붙었으니까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즉,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여전히 있어요. 뭐에 대한 정보? 일반적인, 전반적인 법의 변화에 대한 정보요. 이 법의 변화가 왜? 뭐 할 거니까? 영향을 줄 거예요. 그의 매일매일 운영이에요. 사업을 매일매일 운영하는데 이 법률 변화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자문 변호사, 전문가들이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알 필요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이 글에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주제문이고요. 요 문장이 핵심 키워드겠죠.
왜 그러냐? 뒤에 보니까 뭐래? 만약에 걔가 그런다면. 만약에 걔가 그런다면 이라고 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한 예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가 고용을 해요. 다른 사람을 사업에서. 그럼 그는 need to keep up to date, 최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최신으로. 뭐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강보건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안전적인 거,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분야에서 최신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the right of his employee 누구냐? 직원의 권리, 그 다음에 직원의 의무, 직장인으로서의 이런 의무, 권리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대요. 이번에는 또 만약에 그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다면요. 그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대요.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를 또 알 필요가 있겠지.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측면이요. 사업을 하는데 거의 모든 측면이요. 영향을 받을 거예요. 법적인 규제와 규제의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법은 항상 변화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변화할 거고 근데 대신에 영향은 계속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어. 정리하면요. 사업이랑 관련된 법률에 관한 얘기였어. 그치? 근데 이게 어때? 계속해서 변해요. 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 자신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모든 부분에 법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지. A requirement for businessmen. 사업가들의 requirement 하면은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인 거잖아. 사업가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법의 변화를 keep pace 하면은 속도를 맞추다 이런 의미죠. 그 법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 이게 사업가들이 해야 될 일이다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5번이 정답이었죠. 보면서 1, 2, 3, 4번 중에 왜 틀렸는지 이해 안 가는 선택지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4번이요. 얘는 원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왜 운동선수들은 연봉이 그렇게 높아? 가 이 글의 원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왜겠어? 공급은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는 별로 없어. 근데 이 한 사람한테 원하는 요구는 굉장히 많아. 이 요구가 뭐야? 사람들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라고 해서 운동선수는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이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거든.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잖아. 그럼 전반적인 수요는요. 의사와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요. 훨씬 더 커요. 뭐보다? 전문적인 운동선수의 그것보다요.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거는 당연히 overall demand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우리가 운동선수한테 요구하는 거와 의사한테 요구하는 거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의사나 교사한테 요구하는 게 훨씬 크겠지.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운동선수 몇 번 필요해? 별로 안 필요해. 근데 살아가면서 의사는 많이 필요하잖아. 교사도 매일매일 볼 거야. 그치?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사와 교사의 수요가 높아요. 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할 거예요. 교육과 건강보험, 건강관리는요. 메이크업 차지하고 있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대요. 미국의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관리는요. GDP에서 퍼센티지로서 측정이 됐는데 걔가 in the double digit 두 자릿수고요. and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즉
그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이거 뭐야? GDP가 뭐야? 국내 총 생산이야? 맞아? 소비? 뭐든 뭐 그런 것 같아. GDP가 총 생산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요. 얘가 차지하는 게 많아 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 훨씬 수요가 커요에 대한 얘기겠죠.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근데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쏟아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요. 전문적인 스포츠는 nowhere near 하면은 근처에도 못 가 이런 뜻이지. 근처에도 못 가요. 큰 거 근처에도 못 간대요. 즉 앞에 있는 healthcare이랑 비교를 했을 때 professional sports라는 거는 근처에도 못 가. 크다라고 할 그 정도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where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거리가 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뜻이야? 무슨 얘기야? 별거 없어. 의사와 교사에 대한 수요가 운동선수에 대한 수요보다 더 높아요.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더 높아요에 대한 얘기였어요. 전반적인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에서 뭐라 그러냐 however 이라고 해서 역접해주죠. 자, 그런데 비교하면 뭐랑 관련해서? 숫자랑 관련해서요. 종사자의 숫자랑 관련해서 각 분야에 있는 그러면은 the demand for athlete service 운동선수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즉 운동선수한테 바라는 것이 훨씬 더 크대요. 뭐보다? either healthcare 건강관리나 교육보다요.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종사자의 숫자로 이렇게 나누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원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교사는 엄청 많아. 몇십만 명 돼. 그 다음에 쟤는 몇 명이었냐? 의사는 한 12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운동선수는 3,000명 정도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는 의사랑 교사가 훨씬 많지?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을 나누기 해서 종사자별로 비율로 봤을 때 이 한 운동선수한테 요구하는 거는 운동선수가 훨씬 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명한테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의사 한 명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근데 운동선수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한 명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커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살짝 반전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종사자의 숫자랑 관련을 해서는 운동선수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 요게 이 글의 주제문이고요. 자, 그러면은 the source of that demand 그러한 수요의 원천은요. 대체 그 수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그렇게 큰 수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한다면 대절이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좋아해.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 in person이라고 하면 직접 보는 거죠. 가서 직관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on television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즉 왜 수요가 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니까가 일단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but으로 역접되면서 나온 내용은 한 운동 선수 당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수요가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자, 그럼 스포츠 보는 거 사람들 진짜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파파렘을 맞잖아. 라고 증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어떤 개념이 등장해요? 팬들은 지불할 거야. 얼만큼의? 수백 달러의 돈을 지불을 할 거래요. 티켓당. To attend는 입장 티켓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입장 티켓당 수백 달러만큼 많이 지불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티켓 값이 엄청 비싸잖아. 왜? 귀한 거지. 사람들이 이만큼 좋아해. 자, 또 한편 광고주들은요. pay literally billions of dollars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을 할 거래요. 누구한테? 방송사한테요. 이 방송사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곳인데 전달해 주거든. 엄청나게 많은 대중한테 for sports 스포츠를 전달해주는 방송사한테. 즉 스포츠 방송하잖아? 사람들 겁나 많이 봐. 그러니까 이 방송사에 광고 주는 거지. 돈 주면서 제발 우리 광고 좀 해줘. 이렇게요. 왜 주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어디언스 관객들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티켓 값이나 광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세상은 might well 이라고 하면 당연하다 이 뜻이지 당연히 더 좋은 장소가 될 거래요. 만약에 뭐 한다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야. 덜 집중한다면 그 관중 스포츠에 덜 집중을 하고요. 더 관심을 두면요. 뭐해? 독서나 하이킹이나 시 낭송하는 거 아니면은 명상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스포츠 잘 안 보면은 세상은 더 훌륭한 장소가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요. 대절이에요. The current stage of human development 인간 발달의 현재 단계요. 즉 우리는 이란 의미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do enjoy pro sports 진짜로 프로 스포츠를 엄청 즐겨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넷은 앞문장이야.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거 그게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내요. 그 산업 분야예요. 끝까지 별 얘기 안 했어. 마지막까지 뭘로 끝났어? 사람들이 스포츠 엄청 좋아해. 로 끝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돈 많이 버는 거야. 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얘 정답 5번이었지. 미국의 프로스포츠가 enjoy high demand 일단 뭐가 나와야 돼? 굉장히 수요가 높아요가 나와야겠지. 근데 뭐에 비교를 해서요?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선수랑 비교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 relation to 뭐라 그랬어? 종사자 숫자 대비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에 대한 얘기였죠.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얘기가 3번에도 등장을 했어요. 1, 2,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지웠어야 돼. 키워드들이 맞지 않거든. 1번 같은 경우는 시장의 힘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스포츠가 실패했어라는 얘기 아니었지. 4번도 소셜미디어 보자마자 X요. 근데 이제 3번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수요와 공급의 측면은 아니었어. 수요는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지. 교사랑 누구냐? 의사가 더 높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랑 그 절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선수는 적은데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점인 거지. 자, 11강이요. 어법 문제여서 일단 어법 부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 설명할게요. 자, 11강의 1번은 3번이었지? are이 틀렸는데 이 부분 지금 보면은 they are convinced 이 부분이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삽입절로 들어가 있으면서 which가 앞에 있는 particular view를 꾸며줄 거야. 특정한 관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행사 역할을 할 거고 그니까 are이 아니라 is가 됐어야지 맞는 거죠. 수일치 문제였어요. 근데 정말 간단한 수일치가 아니라 쉬운 수일치가 아니라 앞에 삽입절 하나를 주고 이거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한 개념만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자, 볼까요? 요 내용은요.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험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앞에 어떤 실험이 있냐면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아마 뭐 지문이나 뭐 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뭐에 알아? 뭐에 대한 얘기지? 밀그램 복종 실험? 궁금했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굉장히 일반인들도 그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같은 그 사람을 일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냥 궁금해서 밀그램이란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과정은 어땠냐면 사람들을 모집했어. 모집해놓고 너는 교사야? 너네들은 학생이야? 라고 집단을 나눴어. 그리고 나서 뭐 스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사와 학생 역할을 나눠준 다음에 교사한테 이제 준 거야. 제가 문제를 내서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기 충격이 450V까지가 올라갈 거고 얘네들한테 미리 언지를 해준 거야. 300V까지 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기 충격 주는 거는 가짜였지. 학생 역할 하는 사람들은 다 연기자였어. 그래서 이걸 올릴 때마다 뒤에 고통받는 척하는 그런 연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밀그램이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누가 300까지 올리겠어. 왜냐면 언지를 해줬잖아. 300 정도 되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00까지 올린 사람이 없을 거야. 한 3% 정도가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험 결과는 450까지 올린 사람이 65%였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 누가 존재를 했냐면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 이 사람이 뭐 연구자, 뭐 교수야 이런 식으로 약간 권위자를 세워둔 거야. 그 다음에 이 권위자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약간 이 교사가 주춤할 때 계속 하세요.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의 얘기밖에 안 해줬어. 근데 권위자의 존재가 있으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이게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 대한 얘기였어요. 즉 권위자한테 복종하는 성향이 있어가 이 실험 결과야. 그리고 나서 요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때때로는 뭐라 그래요?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라 그랬죠. 아까 복종을 한 사람 뭐 한 거야? 동의를 한 거지.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라고 한 거, 권위자한테 동의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부도덕성이었잖아.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해. 라고 그 내용 뒤에 이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때때로요.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모든 훌륭한 사회적인 개혁은요. 똑같아. 왜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겠지. 왜? 모든 훌륭한 사회적인 개혁은 이 훌륭한 사회적 개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8세기 일어난 거 같은 거거든? 그것은 헌신적인 캠페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캠페인은 handful 하면은 소수의 란 뜻이죠. 손으로 이렇게 줄 만큼이니까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적인 캠페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래.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봤고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았어요? didn't let it last. rest라고 하면은 그대로 두다 라는 뜻이었지. 그것이 그대로 있게끔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대로 있게끔 하는 건 뭐지? 동의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거래?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즉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디스어그리한 거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정리해 준 거야. 제일 처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해. 왜 중요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캠페인으로 인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났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요. 동의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해준 거야. 18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회 개혁들이요. 그거 소수의 헌신적인 노력에서부터 온 거거든. 당근 이 소수는 어떤 사람이겠어? 동의하지 않은 소수고요.
계속해서 이 얘기 연장시켜 갈 거야. 자, 어떤 사회적 개혁이 있었냐? 18세기의 노예제도는 널리 인정됐어요. 18세기 유럽에서. 근데 as a result of consistent campaigning 결과로서요. 지속적인 캠페인의 결과로서 그 노예 거래, 무역이 불법으로 만들어졌대요. 한 19세기 초반쯤에. 그리고 나서 노예를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 됐어요. 몇 년 후에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지? 18세기 유럽에서는 노예 제도가 널리 받아들여졌대요.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는 다들 동의했어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consist campaigning을 한 거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이 되고 노예 제도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사회심리학자 모스코비츠랑 네메스라는 사람이 보여줬대. 대절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이 stick to particular view, 특정한 관점을 고수한다면요. 이 특정한 관점은 뭐냐? 그들이 확신하는 관점이야. 뭐라고 확신하는? 옳다고 확신하는 관점이야. 그러면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요.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래요. A large group, 더 큰 그룹에다가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사회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어? 이렇게요. 자, 어떤 과정이래?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소수의 사람들 지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거야. 고수하면 그럼 그냥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시간이 지나서 뭐 할 수 있어? The larger group, 더 큰 그룹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요. 자,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조건을 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대절인데요. Those people who are in the minority, 즉 소수에 있는 이 동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and 그 다음에 trying to influence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다수한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겨져야 돼요. 진정성 있게 여겨져야 되고요. 지속적이라고 여겨져야 되고 그 다음 사회적인 압박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대요. 조건을 준 거죠. 그냥 나 싫어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싫어 라고 하면서 그 싫은 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일관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요. 이것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본다면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받아주는 거겠지.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일관적이게 그 다음에 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뭐 하겠어? 궁금해질 거야. 뭐에 대해서? 대체 쟤네 왜 저거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저거 뭐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진대요. 더 진지하게 what they are saying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지. 왜 그러는 거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 마지막 부분이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하시면요. 별거 없어. 과정은 소수가 주장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요. 다수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안 되고 대신에 진정성과 일관성과 그 다음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에 대한 얘기요. 주제문을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그치. 소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커다란 사회적인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요 내용이 들어가야겠지. 첫 번째 나온 요 부분 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2번이요. 자,
자, 2번은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업번 먼저 보면 2번이 틀렸었어요. 간단하지 얘는. 자, 위치를 줬기 때문에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는데요. 참가자들이 봤어요. 비디오 테이블. 설명식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 뭘로 바꿔요? 라고 한다면 in which나 앞에 experiment였으니까 아니면 where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집중은 선택적이다. 가 주제문이에요. 선택적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글이야. 자, 부양설명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겠지. 그래서요, 지식이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가져오는 어떤 지식이 우리를 허락해줘. 뭐 하도록? 우리의 집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향하게끔. and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무시하게끔 허락을 해준대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휘해서 지식을 가지고서 이거는 집중을 해야겠네. 이거는 집중을 할 필요가 없겠네. 즉 선택을 해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요. 그냥 선택적 집중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에 대한 얘기야. 만약에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여기서 끝냈어야 돼요. 왜? 뒤에는 실험이 라고 나오거든. 뭐에 대한 실험이겠어? 선택적으로 집중을 한다에 대한 실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끝까지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여기서 끊고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볼까? 정도가 우리의 스키마와 예상에 guide our attention, 우리의 집중을 이끄는 그 정도는요. 강력하게 증명이 됐거든.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어떤 실험이냐? 참가자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 두 팀이, 3명이 있는 두 팀이요. 각각 passing a basketball, 그 농구공을 왔다 갔다 패스하고 있는 그 영상을 봤대요. 실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2부터 attention까지 extend 꾸며주는 거고요. 정도가 증명이 됐대. 근데 어떤 정도가? 우리의 예상과 스키마가 집중을 이끄는 정도가요. 자, 새로운 개념 등장했지. 스키마라고 했는데 새로운 정보는 아니고요. 이거 스키마가 뭐냐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지식이요 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지? 이거 집중해봐라.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로 스키마란 얘기야.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지식이 그럼 어느 정도로 내 집중력을 가이드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실험을 했고요. 이 실험에서 증명이 되었대요. 실험은 지금 3명씩 있는 두 팀이 있어. 걔네들이 서로 공을 왔다 갔다 주고받는 패스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비디오였던 거죠. 자, 멤버들은요. 한 팀의 멤버는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다른 팀의 멤버들은 블랙 셔츠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각각의 참가자들은 요청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숫자를 세라고. 패스한 숫자를요. 어느 한 팀의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패스의 숫자를 세라고. 너는 하얀색 팀이 패스한 숫자 세봐. 블랙 팀이 패스한 숫자 세봐. 이렇게 지금 요청을 받은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5 seconds into the action 45초. 그 행동의 45초에요. 한 사람이 고릴라 복장을 입고 걸어왔어. 그 행동하고 있는 정 가운데로 걸어왔어요. 공을 패스하고 있는데 고릴라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한 거야. 자, 비록 커다란 검정색 고릴라는요. might seem hard, 어려워 보여. 뭐하기에 어려워 보여? 놓치기에 어려워 보인대. 즉, 안 볼 수가 없어. 란 얘기죠.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런데 오직 절반의 참가자들이 그것을 봤대요. 즉 절반은 보지 못했어요. 에 대한 얘기지. 왜?
선택적으로 집중을 했으니까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스키마요. 뭐에 대한 지식이야? What is likely to happen in a game of cats? 그 캐치볼 게임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나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내 지식 속에 캐치볼 게임하면 어떤 상황이 그려질 거야? 서로 공이 왔다 갔다 할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는 그거야. 그것이요. directed 이끈 거지. 그들이 집중을 아주 격렬하게 이끌었어요. 어디로 이끌었어? Some part of the videotape. 비디오 테이프의 일부분으로 이끌었대요. 어느 부분이겠어? 공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이요. 내 머릿속에 캐치볼 게임하면 이런 상황이 그려지겠지? 라는 지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한 거야? 그런 상황에만 집중을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that failed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Still a little dramatic stimulus 다소 극적인 자극을 보는 걸 실패한 거래. 그거 엄청 자극적인 자극물인 거잖아. 극단적인 자극물이잖아. 갑자기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 근데 그것을 놓쳤대요. 왜? They didn't expect to see it. 걔네들이 그것을 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스키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에 대한 얘기였고요. 결국에 지금 뭐 밑에서 연구 얘기를 실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택적으로 집중해요? 에 대한 얘기였죠. 원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선택적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인지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선택적 집중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인지적인 효율을 높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등장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 멀티태스킹이 돼 라고 하는 거 좋게 봐, 안 좋게 봐? 좋게 보죠. 근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어떤 거야? 선택적으로 집중하지 못해.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건 인지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그럼 여러 가지에 집중하는 건 결국에 인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겠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시면요. 별로 정리할 것도 없어. 바로 실험 얘기로 이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캐치볼 게임에 대한 얘기였고요. 패스에 집중을 해서요.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왜 패스에 집중을 한 거야? 이거는 내 스키마 지식 속에 있는 거야. 캐치볼 게임은 이럴 거야 라는 예상이요. 그 다음 고릴라는 어떤 거지? 스키마에 없던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글의 주제를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예요 에 대한 얘기였죠.